F와 F 인버스에 대해서 첫 번째로 X랑 Y가 유한집합이면 유한집합의 문제는 확통에서 다룹니다. 확통이. 너 필기 좀 해. 그 머릿속에 안 남어. 그 책 10권 정도 봐야 그 조금씩 들어있는 거 모아야 돼. 유한집합이고 F가 X에서 Y로 갈 때 항등함수는 뭐냐? 항등함수는 뭐냐? 응? 독립변수랑 종속변수가 어때? 같죠? X를 대입하면 X가 나오고 Y를 대입하면 Y를 나오고 1 대입하면 1 나오고 7 대입하면 7 나오고 신발 대입하면 신발 나오고 오징어 대입하면 오징어 나오고 그냥 집어넣은 대로 그대로 똑같이 나와야 돼. 야, 원소의 개수가 3개면 정역의 원소의 개수가 3개고 공역의 원소의 개수가 4개면 이렇게 3개, 4개면 함수의 개수가 몇 개냐? 어머? 어? 4인 3승이죠? 함수의 개수가 1대1 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1대1 대응의 개수는? 정역의 원소 3개, 공역의 원소가 4개면 1대1 대응의 개수는? 빵개죠, 빵개. 항등 함수의 개수는? 응? 빵개죠. 상수함수의 개수는 몇 개야? 4개죠. 항등함수의 개수는 왜 빵개인지 알아? 항등함수는 정역과 공역이 똑같은 집합에서 해야 돼. 그래야 내가 나를 넣어서 내가 나와야 되잖아. 그럼 내가 있는 집합으로 대응해야 되잖아. 내가 1, 2, 3을 넣을 건데 뭐지? 1, 2, 3, 4를 넣을 건데 공역에 A, B, C, D 있어. 이렇게. 그럼 항등함수 할 수 있어? 못 하지? 그러니까 항등함수는 한 집합에서 생각하는 거야. 우리가 그 함수랑 똑같이 이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지만 리컬시브 하는 거야. 리컬시브. 1을 1에 대응하고 2를 2에 대응하고 3을 3에 대응하고 4를 4에 대응하는 함수 이렇게. 나를 나이. 항등함수는 집합이 다르면 달라. 항등함수는 집합마다 한 개씩 있는 거야. 집합마다 한 개씩. 그 집합마다 하나씩. 자, 집합이 다르면 항등함수도 다른 거야. 그래? 근데 우리가 지금 미적에서 다루는 집합은 정역이 뭐야? 실수 전체죠? 그죠? 그게 실수 전체에서 실수 전체로 보내는 함수니까 y는 x 그거 하나뿐이 없거든요. 그런데 확통에서 다루는 유한집합에서의 함수는 유한집합에서 함수는 집합마다 항등함수가 하나씩 있어서 다른 집합이면 항등함수가 다른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는데 얘가 F가 1대1 대응이에요. 1대1 대응. 예?
그럼 F 인버스를 정의할 수 있죠. Y에서 X로 가는. 동현이? F 서클 F 인버스는 정의역이 어떻게 되냐? 정의역이 어떻게 돼? F가 먼저 대입하는 거야? F 인버스가 먼저 대입하는 거야? 인버스 먼저 대입하는 거죠? 그러니까 정의역이 Y죠. 어? 공역은? 어? Y죠? 봐도 돼? 따라서 F 서클 F 인버스는 항등함수인데 Y라는 집합 위에서의 항등함수입니다. 그리고 F 인버스 서클 F는 X에서 X로 보내는 거니까 F 서클, 그러니까 F 인버스 서클 F는 I of X야. 그러니까 유한 집합에서는 F와 F 인버스를 합성한 거랑 F 인버스랑 F를 합성한 게 같아요, 달라요? 알 수 없죠, 그죠? 집합 X랑 집합 Y가 같으면 같은 거고 다르면 다른 거죠. 동의합니까? 합성해서 만든 역함수와 F를 합성해서 만든 항등함수가 항등함수는 집합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것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이거 확통해서 조심해야 돼. 이과생들이 그냥 주로 이렇게 연속함수에서 실수 전체를 정역과 공역을 하는 함수들을 가지고 역함수를 다루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냥 F랑 F 인버스가 합성하면 Y는 X가 된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 그거는 이제 실수 전체 집합에서는 Y는 X가 되는데 정역과 공역이 다른 함수에서 정의된 1대1 대응 함수는 주어진 항등함수가 서로 다를 수가 있다. 항등함수는 언제 서로 달라? Y는 X 아니야? 항등함수가 왜 달라? Y는 X 말고 또 있어? 항등함수가 왜 다르다는 거지? 좀 전에 얘기했잖아. Y는 X 말고 또 있어? 유한집합에서는 집합마다 항등함수가 있다고. 그러니까 A, B, C, D를 갖는 이런 집합에서는 얘가 항등함수요. 어? 근데 A, B, C를 갖는 이런 아이고 이거 뭐야? 원서가 똑같네. 이게 항등함수야. 당연히 항등함수지. 1을 1로, 2를 2로, 3을 3로 이게. 근데 이 함수랑 이 함수가 다르잖아. 그지? 그러니까 유한 집합에서는 집합마다 항등함수가 하나씩 있다고. 동의해요? 그러니까 X랑 Y가 유한 집합이면 순서대로 합성했을 때 다르게 나올 수가 있다고. 만약에 X랑 Y가 실수 전체 집합이야 둘 다. 그럼 이거 Y는 X야 이거 그냥. 그 실직선 Y는 X. 근데 유한집합에서는 그렇지 않을 수 있으니까 조심하시고 조심해. 두 번째는 정역과 공역이 실수 전체 집합이면, 그죠? F와 F 인버스를 합성하면 F 인버스와 F를 합성한 것과 같아서 얘는 X가 된다. 즉 Y는 X가 항등함수다. 합성해서 항등함수면, 그러니까 역함수란 뭐냐면은 둘을 합성했는데 아이덴티티가 나왔어. 이게 아이덴티티 Y든지 아이덴티티 X든지 아니면 Y는 X가 나오든지 어쨌든 항등함수가 나오면 우리 F는
G고 G 인버스는 F라고 한다. 이렇게. 서로 역함수라고 한다. 어씨. 여러분들 첫 번째 고민거리가 이거 가르쳐 놓고 F랑 G3X를 합성했는데 X가 나왔어요. 이렇게. 항등함수네요. 그쵸? 그 F의 역함수는 누구야? 맞아. F에다가 G3X를 합성해서 얘가 나왔잖아. 그지? 근데 봐봐. 또 다른 예를 봐봐. 이거 지울게요. F랑 G3X를 합성했는데 3X가 나왔어. 아이씨, 장난하나. 그럼 누가 항등함수냐? 응? 누가 항등함수야? 헷갈리지? 그러면은 이거 X로 만들어. 여기를 X로 만들던가 여기를 X로 만들어. 여기를 라지 X로 만들면 얘가 뭐가 돼? 라지 X가 되죠? 그럼 그 다음 위랑 똑같이 적용하면 되잖아. 이렇게. F의 역함수는 G 라지 X죠? 그죠? 그래서 F의 역함수는 그냥 GX가 되는 거예요. 동의해요? 지금 이 상황의 최악의 상황이 예를 들면 F랑 G랑 sin X를 합성했는데 응? 코사인 2분의 파이 마이너스 X가 나온 거야. 이렇게. 뭐지? 개떡같은 식은? 뭐라고 해석이 됩니까? 잠깐만. 구간을 마이너스 2분의 파이에서 2분의 파이 이렇게 줘야지. 1대1 대응으로. 1대1 대응으로 안 주면 말이 안 되니까. 그럼 F의 역함수는 누군 거야? G인 거야. 그러니까 첫 번째로는 역함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있잖아. F랑 G를 합성하면 항등함수여야 돼. 그지? 받아들일? 그 다음에는 F랑 G 안에 1대1 대응함수를 넣는데 1대1 대응함수가 나오면 에이씨. 야, 주로 이거 1차 함수야. 1차 함수가 무조건 1대1 대응함수거든. 에? FG 안에 1대1 대응함수를 넣는데 1대1 대응함수가 나오면 역함수예요. 여기다 1대1 대응함수, 구간에서 1대1 대응함수를 넣는데 똑같은 게 나오면 역함수다. 맞습니까? 썩을 이거 씨. 지울게요. 일반적으로 근데 우리가 푸는 문제는 연속인 1대1 함수거든요. 연속인 1대1 함수. 네 번째. 연속인 1대1 함수. 는 뭐밖에 없어요? 증가함수 아니면 감소함수밖에 없죠. 따라서 연속인 F가 역함수가 존재한다는 사실은 어떻게 결론을 내려요? 아, 이거 증가 아니면 감소겠구나. 극점이 없구나. 그래? 증가 또는 감소구나. 극점이 없겠구나. 이렇게.
극점이 없으니까 미분계수가 0이 되는 점이 있어요, 없어요? 응? 있을 수는 있죠. 근데 그니까 증감 역함수가 존재하는데 미분계수가 0이야. 그럼 변곡점이라고 해석하는 거죠. 받으세요? 그러니까 F'이 0이면 이때는 무조건 변곡점인 거죠. 극점이 될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변곡점의 존재성을 역함수에서는 저런 식으로 줄 수가 있습니다. 2'까지 가지 않고도 구할 수 있죠. 얘가 증가면 F와 F 인버스의 교점이 어디서 형성이 돼요? YX. 좀 그래프 개형 좀 그려봐야 돼요.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일반적으로 Y는 X 위에서 쳤거든요. 그죠? Y는 example 좀 볼게요. 마이너스 X분의 1 있죠. 네? X랑 Y를 바꿔볼게요. 그럼 X는 마이너스 Y분의 1이죠. 다시 Y는 뭐가 돼? 마이너스 X분의 1이죠. 이게 대표적인 F는 F 인버스인 I거든요. 접별평면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증가함수예요. 맞죠? 그래? 근데 Y는 X랑 단 한 점에서도 만나지 않죠. 그리고 모든 점에서 F랑 F 인버스가 만나죠. 그런 게 좀 F와 F 인버스의 교점이 항상 Y는 X 위에 존재한다. 그렇지 않습니다. 개형은 좀 확인을 해봐야 돼요. 가끔 그게 이제 함정으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왜 그렇게 배웠지? F와 F 인버스의 교점은 Y는 X 위에서 발생한다고 배우지 않았냐? 언제 그렇게 했지? 1학년 때 그렇게 배웠나? 1학년 때 이거 배우는데. 뭐 잘못된 거야? 안 그래? 그래프를 그려봐야 안다는 거야? 지금 우리는 또 이제 점근선하고 막 그런 거 있는 주기성 있는 그래프들 확인하니까. 실수 자체에서 연속이고 증가하면 전체에서 연속이고 증가하면 얘기가 좀 달라져. 연속성이 있으면. 일할 때 연속함수만 배워서 그렇게 배웠나? 연속이면 중간값의 정리에 의해서 내가 이제 여기 있는 점을 대칭 이동을 해가지고 F를 대칭 이동해서 F 인버스를 만든단 말이야. 그죠? 그러니까 한 점이라도 F의 한 점이라도 이 건너편에 있으면 이 건너편에 있거든? 그러니까 연속함수로 연결하면 만날 수밖에 없죠. 이렇게. 불연속성에서 이게 이제 교점이 발생하지 않는 현상이 나타나겠죠. 그 다음에 미분하고 적분을 좀 봅시다. 지울게요. 에이.
다섯 번째냐 네 번째냐? 다섯 번째. 얘가 이 안에 아까 이제 F랑 G3X 같은 거 합성해서 주잖아. 그 리딩 잘못하면은 F 인버스가 G3X일 때가 있고 F 인버스가 그냥 GX일 때가 있거든? 그 명확하게 보고 들어가야 돼. 얘가 그냥 1X면 이렇게 돼 있으면 양변을 미분하면 G 프라임 X 곱하기 F 프라임 G 오브 X 요게 1이거든요. G 프라임 오브 X는 F 프라임 G 오브 X 분의 1이 되겠죠. 함수를 해석해서 식으로 끌어나가야 될 때는 저렇게 접근합니다. 편안 많이 졸려요? 이거는 주로 언제 쓰냐면 F의 인버스를 이렇게 뭐 G3X로 주거나 이렇게 F3X의 역함수를 GX로 주거나 이런 식으로 여기가 1X가 아닐 때는 이런 방법을 씁니다. 야 F3X의 역함수가 GX래. 네? 예를 들어서 그럼 식을 어떻게 짜요? 뭐랑 뭐를 합성해? 앞에 뭘 먼저 써? G를 먼저 써야죠. 그래 뒤에 G조분한 3X 이렇게 들어가더라도 네? 합성했으니까 뭐가 나와야 돼? X 나와야 되지. 아까 3X라고 하지 않았냐? 그죠? 여기가 3X면 F 인버스가 이게 FX 인버스가 G일 때 3X의 역함수가 3X인 거죠. 이렇게 받아들이죠? 요거 좀 조심하고 이렇게 놓고 미분할 때 주로 이거 쓰는 거야. 이렇게 미분하면 3 F 프라임 3X 곱하기 G 프라임 F 3X는 1이죠. 이렇게 동의하죠? 그래서 여기 3이 튀어나와야 되거든. 예? 그냥 1X일 때는 주로 이걸 씁니다. FA가 B이면 GB는 A고 G 프라임 오브 B는 F 프라임 오브 A분의 1X의 역함수를 주면 F1X의 역함수를 주로 적어 쓰고 여기 1차 함수 같은 거 또는 각각 탄젠트 같은 거 0에서 파이나 뭐 마이너스 2분의파에서 2분의파까지 1대1 대응함수 하나 잡아가지고 이렇게 주거든. 로그함수나 지수함수. 그러면 반드시 이 구조로 놓고 미분해야 돼. 봐주죠? 다음 적분을 좀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이렇게 여러 가지 개념의 흐름을 잡는 큰 목표 중에 하나는 F 인버스를 직접 구하지 않고 미분하고 적분하고 계산하려고 그런 거예요. 인버스를 직접 구하는 거는 지수함수와 로그함수의 관계 그 정도고 나머지는 구하지 않습니다. EX 역함수가 lnx 그 정도. 역함수의 적분은 그림이죠. 그림. 그래 안 그래? 여기 y는 x에서 예를 들어서 f가 이렇게 증가함수를 주면 여기가 a 여기가 b 이렇게 주어지면 아이고 너무 높이 잡았다. b 이렇게 주어지면 여기가 FA고 여기가 FB죠. 이렇게
기억나요? 그럼 이 넓이가 어떻게 되죠? 노란 넓이가 인터럴 a에서 b까지 fx dx가 되고, 빨간 넓이가 뭐예요? 태연아, 빨간 넓이 식 좀 불러줄래? 괜찮아, 창피한 거 아니야. 인테그랄 V부터 FB까지. 울지 말고! F 인버스 X. F 인버스 X dx 이렇게. 잘하네. 그래? 그러니까 둘이 더하면 이 직사각형에서 이 직사각형 뺀 거거든. 그죠?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인터벌 A에서 B까지 fx dx fa에서 fb까지, 이거 논술에도 많이 나와요. f 인버스 x dx는 bfb 빼기 afa가 됩니다. 를 구분구조법에서 한번 볼게요. 잠깐만요. 여기서 A에서 B까지 있는데, 야, 구분구조법의 XK가 뭐냐? XK는 구간이 저렇게 되어 있을 때 XK는 표현은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 처음 들어요? 여기 구간은 N등분하잖아. 그럼 델타 X가 얼마가 돼? N분의 B 마이너스 A가 되죠? 그럼 XK는 A로부터 델타 X를 K번 더해서 구한다. 이렇게 등차술로. 이게 공차고. 그래서 얘가 A 플러스 N분의 B 마이너스 AK죠. 이렇게. 그래? 그럼 여기 K번째 X좌표가 XK면은 그 바로 옆에는 XK-1이 있겠죠. 이렇게. 돼? 그때 여기까지의 함수값이 fxk-1이고 여기까지의 함수값이 fxk가 되겠죠. 이렇게. 동의해요? 그러면 이 직사각형을 이쪽으로 잡아서 쭉 더하면, 그죠? 얘가 얘잖아. 맞아요? 얘는 밑변이 얘야. 밑변 f xk 곱하기 빼기 f xk 마이너스, 얘가 밑변이고 높이가 얼마냐? xk죠. 그래서 여기가 n분의 b 마이너스 ak, 이런 구조가 나옵니다. 이것을 모두 더해서 리미트 n을 무한대까지 취하면 얘는 인터그랄 fa에서 fb까지 f 인버스 x dx가 된다. 그래서 그 역함수의 약간 일반적인 사실들을 좀 정리를 해봤고요. (24번을) 좀 볼게요. 24번 다 얼마 나오냐? 죽을 것 같아. 얼마 나와? 역함수 싫어? 끊어서 갈게요.